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겸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이나 단체가 상당수 있어 의원들은 물론 의회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 짚어보며 도민의 현명한 판단에 재현하는 시간 함께 가져보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사선 경남도의회 의원을 끝으로 올해 의정 생활을 마무리한 이병희 전 경남도의회 의원 나오셨고요. 다양한 해석 도와주실 창원대 법학과 김명용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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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난달 중순이었죠. 경남도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 현황이 좀 알려졌습니다. 살펴보셨을 텐데 내용 좀 짚어주시죠. 예, 8월 23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7월 30일 기준으로 겸직 신고를 한 도의원이 전체 64명 중 33명입니다. 절반이 넘는 도의원이 이른바 투잡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네. 12대 경남도의원 절반 이상이 의원 이외에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겸직 중인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의원의 64명 중 51.5%가 의원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직업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와 경영자가 그 주를 이루고 있고 네. 각종 기관 단체의 대표자 또는 회원 또는 운영위원 또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이 김구현 의원인데요. 네. 8건이었습니다. 이 의원님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그렇네요. 다음으로 백수명 의원이 6건, 네. 강성중, 서민호, 허동호 의원이 4건, 네. 정기풍 의원이 3건, 어. 이어 8명이 2건, 네. 나머지 19명이 한 건씩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절반이 넘는 그 도의원들께서 투잡이다. 예. 자, 이런 상황이고. 이병희 전 의원께서는 사선 의원으로 현재는 정계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20년간 도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관련 내용 비교가 가능하실 것 같아서요. 자, 앞서 함께 들으셨지만 현재는 의원 겸직 비율이 절반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전 도의회와 비교했을 때 비슷합니까? 아니면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 10대, 11대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10대 때는 55명 중에 한 12명,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11대는 58명 중에 35명이 한 3분의 2 정도. 네. 이렇게 되는 비율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우리 경남 지역의 광역위원들의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데는 지방위원회 직업군의 다양성도 있겠죠. 네. 그런데 과연 교수님 지금 나열해 주신 그런 직업들이 이 도의원들의 직무와 과연 얼마만큼 연관이 있느냐는 네.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조금씩 많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면 매년 그 의원의 겸직 논란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겸직, 왜 논란이 좀 되는 겁니까? 우리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또 이와 아울러 이제 그 도의 의원들이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제 배정이 되게 되는데 그 소관 상임위원회 배정이 되면 네. 혹시 예산 지원이나 이런 어떤 영리, 자기에게 수익이 되는 이런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본인 사업과 관련해서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이런 투잡을 가짐으로써 과연 주민의 대표자로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느냐,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느냐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도 청렴성,
그리고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겸직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의원도 일반인과 같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 단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논란. 그럼 지방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유급직이지만 네. 보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의정 그렇죠. 활동비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행정 현장에서 이 겸직의 기준이 뭐냐? 이 규정이 불명확하거든요. 어떤 네. 경우에 이게 영리 활동으로 보고 또 도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성이 있느냐? 네.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법 것 규정도 같아요. 그렇고 또 이걸 법 규정만 가지고는 모든 걸 딱 재단하기가 상당히 그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원직을 이용해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이득을 얻느냐, 네. 얻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혹시 뭐 의원 겸직으로 인해서 경남도 의회에서 이런 일들 실제로 좀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도의회에서는 겸직 관련해서 무리를 야기하거나 언론에 문제가 대두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 자정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죠. 예를 든다면 유치원을 경영하는 분이 유치원 그 보조금 관련해서 발언을 한다든지 네. 또 이 행사를 하시는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의원이 또 관광버스 거기에 이제 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5분 자유 발언을 하다가 또 우리 의장단에서 권유를 해가지고 네. 이건 도민들한테 지탄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만뒀던 일.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 일- 서로가 견제를 좀 했군요. 상당히 그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런 반면에 우리 부산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국을 관장해야 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돼가 있다든지 네. 또 유치원을 경영하는 분이 신고를 안 해가지고 그 굉장히 언론에 문제가 됐던 또 자격을 그거 하는 이런 경우는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은 겸직 금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의원은 사실 선출직이기 때문에 뭐 다음 선거에서 낙마를 하거나 불출마를 하는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겸직 금지를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지방의원 겸직이 문제시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예산, 네. 또 보조금 이런 것이 그 직책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장애 요인으로 작동한다면 굉장히 이제 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기이기 때문에 견제와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수행하고 생계에 걱정이 없는 공공복지를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전에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방의원들이 이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방송에 준비한다고 몇몇 분에게 지방의원들이 도의원들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네. 예를 들어서 얼마를 받고 있다고 하면 선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7천만 원, 8천만 원, 심지어는 1억을 받는다 이렇게 오. 선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네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밖의 지출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그 기초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 또 도의원 같은 경우는 한 6천만 원 정도 조금 다른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영리 행위로 이제 겸직을 바라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지방의원들이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겠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또 따라 대두되는 것이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보좌관을 달라 뭐 이렇게 하면 요구를 하게 되면 또 국민 부담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고, 그런데 상당히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우리 직업군에 보면 내가 그런 역할을 해줌으로써 그 지역 사회가 굉장히 화합되고 균형적인,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안 좋다는 생각이에요. 네, 오히려 겸직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이 지역을 알아갈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장점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교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지방의원의 겸직, 득과 실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이병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제 지방 의원의 겸직의 제한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는 국가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무보수 맹해직이냐 또는 유급제냐에 따라서 네. 그 보는 시각도 다른데, 무보수 맹해직인 경우에는 겸직의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 도의회 또는 시군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유급제인 경우에는 이제 청렴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자질보다는 네.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정성을 가진 분들이 도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겸직 금지가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직자입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헌법적인 원리나 가치, 이념을 실현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겸직 금지 제도가 실보다는 오히려 덕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서 네.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특히나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겸직 신고 관련 내용이 강화가 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좀 있었죠? 물론 이제 지방자치법 43조에 겸직 금지되는 유행들을 이제 규정해 두고 있고요. 5항에 따르면 이제 우리 경상남도가 예를 든다면 출자 출연한 기관의 임원이라든지 또는 사무를 위탁했다든지 또는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경상남도가 인가해서 설립한 조합원의 임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바로 그 직을 사임해야 되고요. 또 이제 지방자치법 43조 3항에 보게 되면 지방의원은 당선 전부터 겸직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지방의 의원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직을 이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취임 후에 15일 이내에 겸직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경상남도가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도의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한 것처럼 연 1회 이상 이런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을 네.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좀 구체화를 했는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개인이 그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네. 또 우리 지방자치법 44조에 보면 의원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은 그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그런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지방의회 의원은 이제 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겸직 제한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겸직 금지 조항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현재 지방자치법의 겸직 금지 규정은 그 규정이 아주 모호하고 우리가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현재 지방의원들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가지고 겸직 금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아주 모호함으로 해서 좀 더 그 사람들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위축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하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의원이, 예를 들어서 강력의원이 저같이 밀양시에 가서 체육회나 뭐 이렇게 그 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겸직금지 위반에 그런 것도 넣어놨는지, 그러면 우리 도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밀양시 그 소속된 회원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도정을 알 수 있는 채널도 될 것인데,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고, 이렇게 만약 이렇게 간다면 정말 그 지방 의원들에게는 위축감을 줄 수밖에 없고 도민들에는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지 조항을 구체화시켰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선이 거듭되고 있고 실제로 경남도의회에서는 논란도 한 차례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겸직 논란과 함께 또 한 번 이슈가 된 내용이 바로 겸직 의원의 직종과 상임위 배정이죠.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경남도의회를 볼 때 배정이 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지난 7월 30일 이제 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공개한 바를 보게 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법이 강화됨으로써 그 기준이 모호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선례가 없기 때문에 행정 현상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차원에서는 뭐 명확하게 특별히 상임위원회 배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몇몇 의원들이 이제 이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건설소방위 소속의 뭐 A 도의원 같은 경우에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3월까지 조합장을 맡았고 지금 청산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 청산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의원이 이제 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제 이 농수산위원회에 이제 소속된 모 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준도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농사의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 예를 든다면 구체적으로 뭐 한 4만, 3만 평방미터 이상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소관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이 문제가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의심의 네.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도의회 사례가 선례가 말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과 의회가 더 청렴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좀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으신지요? 현재 지방자치법 겸직 금지 규정은 아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매모호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원 스스로가 자정하고 청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집니다. 지방의원들이 겸직이 영리 추구 목적이 아닌 무보수 명예직의 주민봉사직 등으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녹아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지금 여기서 제가 지방의원 겸직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결론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의원 모두가 처음 당선되었을 때 했던 의원윤리 강령의 한 구절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구절이 공직자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뽑아준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빕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